안녕하세요. 부부양심 중고차 이진혁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내연기관 엔진의 치명적인 단점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갑자기 차 타고 오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,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.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는 바이크, 자동차, 선박, 엔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연기관의 엔진을 가진 자동차입니다. 엔진을 가진 운송수단이에요. 거의 대부분이. 그런데 이 대부분 내연기관의 엔진들은 아직도 2019년인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정말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어요. 바로 그게 엔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100% 운동 에너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약 20에서 37, 8% 정도밖에 운동 에너지로 못 써요. 나머지는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.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의 구조는 피스톤의 이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엔진이죠. 그걸 운동 에너지로 쓰는 게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바이크라든지 선박이든 뭐 비행기든 그런 거죠. 운송 수단인데, 엔진은 불꽃점화 방식이든 압축 척화 방식이든 불꽃이 빵 튀겨져서 불꽃의 어떤 그런 압축 폭발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을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잖아요. 여기에는 열이 발생해요. 불꽃이 생기니까 화염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해요. 그런데 이 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평균적으로 약 30에서 35% 정도밖에 운동 에너지로 못 써요. 나머지 뭐 한 65%에서 뭐 한 7, 80% 정도는 7, 80%의 열 에너지는 그냥 냉각이 돼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밖으로 나가거나 냉각수로 냉각이 되거나.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.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엔진, 알고 있는 엔진들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.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데 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? 그걸 알고 있는데 왜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, 그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연료, LPG, 가솔린, 뭐 경유, 등유 등등 이런 석유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죠. 일단은 내구성이 가장 좋습니다. 가장 첫 번째로 대중적이려면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의 원리와 구조상 이 생산 단가가 저렴합니다.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. 만들기가. 내구성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저렴해요.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기도 굉장히 용이하죠. 또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 그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떤 뭐 폭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침전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찌꺼기들로 엔진 오일도 만들 수 있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엔진이었던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운동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엔진들이 나왔어요. 뭐 로터리 엔진도 나왔었고, 지금 알고 있는 엔진에서 살짝 변형된, 거의 모양은 비슷한데 압축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조금 추가되고 개선이 돼서 조금 더 개선된 엔진이 나왔는데 내구성이 떨어지고, 그 다음에 출력이 굉장히 안 나오고 정숙하지가 않고 연비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. 근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자동차의 엔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엔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100%가 아니더라도 한 7, 80%만 우리가
운동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연비가 좋고 정말 고출력의 자동차를 타고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러지 못했었던 게 좀 아쉽죠.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를 이용하잖아요. 모터는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이 토크가 에너지가 거의 7, 80% 이상 열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거의 7, 80% 이상을 운동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연비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. 악셀을 밟아보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토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. 근데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압축을 시켜야 되고 불꽃이 튀겨져야 되고 폭발이 되는 그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들을 거치기까지 여러 장치들을 통과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. 그리고 압축 폭발 압력이 빵 돼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회전이 되면 될수록 RPM의 회전이 높아질수록 토크가 올라가는 힘을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딜레이 타임에서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면에서 손실이 있었던 거죠. 근데 이런 열의 에너지를 사실상 부피가 큰 선박이라든지 또는 어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 열 에너지를 다시 회생해서 일부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이 됐어요. 그래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에 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형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 이렇게 우리 자동차는 이 본네트 안에 그런 장치들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본네트 안에 그거를 꾸겨서 집어넣으려면 장치들을 열 에너지를 다시 회생 에너지로 재생하는 장치를 소형화 시켜야 되는데 내구성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중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지만 자동차에 적용을 못 시켰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의 엔진의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사실은 이 부분은 몰라도 되는데 왜 연비가 지금처럼 고도로 발달이 된 이런 시대에 왜 연비가 7, 8km밖에 안 나오고 뭐 10에서 15km 정도밖에 평균 연비가 나오지 않느냐. 고속도로 올라가면야 그렇지만 뭐 시내와 고속도로를 가는 그 평균 연비 있잖아요.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잘 나와야 10km에서 뭐 15km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디젤이든 뭐 가솔린이든 LPG든 맞잖아요. 그런 이유가 지금 앞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아시면 조금 더 자동차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자동차 상식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